안녕하세요. 김중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꺾였느냐, 꺾이지 않았냐는 딱 두 가지만 보면 압니다. 하나는 강남 3구의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느냐, 이게 선도주자니까요. 다른 하나는 25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무려 16개월 만에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올 겨울에만 떨어질지 아니면 2에서 5년간 큰 폭으로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2020년 이후 집값 하락 분위기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아파트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중요한 때니까 전화 주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소형 아파트 무더기 추락 중. 자,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날개 달린 아파트가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16개월 만에 하락, 대단하죠. 16개월이면 1년 4개월이에요. 그동안에 왜 소형이 뛴 줄 아세요? 좋아서 뛴 게 아니에요. 그나마 싸요. 너무 비싼데 다른 것들은. 뭐 지금은 이제 서울 웬만한 20평대 다 9억 10억 넘어가잖아요. 오래된 것도. 자, 그러던 게 하락을 했다? 그것도 16개월 만에.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16개월 만에 콧대 꺾인 서울 소형 아파트, 아시아경제. 이런 것도요, 특정 언론에서는 이나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지 다른 언론은 떨어졌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부동산 심각한 상황, 서울 소형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16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비선호평형이죠. 뭐 20평대는 선호평형 맞는데 10평대는 꽝이에요. 오피스텔도 10평대 분양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나중에 미분양되거나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룸이나 뭐 1.5룸 이런 거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0평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금이라니까 막 날라갔지. 자, 1인 가구도 10평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싸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렸어요. 보시면 비선호평형인 지금 10평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전용 60m 제곱 이하, 즉 26평 뭐 이하 10억 중간 정도 갔던 게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10억 초로 내려갔다. 대출 규제, 바로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거품이 최대치로 상승한 소형 평형마저도 대출 규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강남 3구, 두 번째는 강남 3구. 왜냐하면 항상 집값이 대세하락으로 떨어질 때는 강남구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떨어져야 얘보다 입지가 다 안 좋잖아요. 걔들이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죠. 강남 3구 하락, 대세 하락의 출발점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반포 4억 떨어졌고, 잠원 4.4억. 이 하락한 아파트들은 저번에도 얘기 많이 해줬고, 금매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물론 일부 아파트는 또 4억 뛰고 막 신고가하고 막 섞이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이 강세했다가 그 다음에 보합권까지 왔다가 이제 하향세,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 중입니다. 하향세가. 그 다음에 강남 이제 하향세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 하락을 보면 전국 거래량이 6개월 지금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전국도 하락 거래가 증가합니다. 호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즉 신고가가 예전에는 많았다면 지금 신고가보다 하락 거래가 더 늘어났다. 매수 실종, 이건 다 매수자가 사려는 사람이 실종되고 거래가 올스톱. 금매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올겨울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집값 거품 아주 심각하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울산, 창원, 진주, 김해, 경상도에 4개 좀 중소도시를 봤어요. 울산은 물론 광역시지만 보세요. 울산, 번영로, 두산해부 30평대 3억대에서 놀았던 게 여기 2020년 4월달 보이죠. 불과 1년 6개월 만에 얼마 갔느냐. 자, 9억까지 뛰었어요. 매물대도 지금 8, 9억에서 다 몰려있어. 어떻게 3억짜리가 9억으로 이렇게. 완전 일본 지도예요. 이 앞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좀 내려온 듯하게 이렇게 가요. 우리 얘는 이제 새 아파트니까 뭐 여기 앞에는 이제 안 나오겠죠. 자, 창동,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창원에서는 메이저 아파트죠. 보시면 2019년 불과 이제 20년 1년 만에 얼마 뛰냐 5억대였던 게 지금 14.1억 여기 찍었죠. 자,
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고공행진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단 1년 만에. 그리고 얘들은 지금 이미 입주한 거라서 그렇지 분양권은 가관입니다. 분양권은 훨씬 비싸요, 얘들보다. 새 거라는 이유로. 그래놓고 또 세금 협작해가지고 세금을 사는 사람이 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골 때리죠? 그것 다 불법인데. 신고해버리세요. 세금 사는 사람이 내게끔 하는 그런 부동산은. 자, 여기 보시면 진주, 혁신, 도시, 대방, 노블랜드, 더캐슬 보시면 진주 혁신도시도 여기 3억밖에 안 했던 게 지금 여기 얼마까지 찍어요? 9.2억 지금 찍혔잖아요. 그 매물도 여기에 있고 이 단기간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이면 1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된 게 3억짜리가 9억으로 뛰어요. 이게 지금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벌어봤자 6억 못 벌 텐데. 그 다음에 김해 센텀 두산리버 제니스 보시면 자, 약 40평대 초반 3억에서 놀다가 7.6억 찍고 지금 단기간에 이것도 보시면 대략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각 지방의 중수도시들이 이래요. 엄청 비싸죠. 집값 잡는 확실한 대책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안 써서 그래요. 잘못된 정책이 집값 상승. 그리고 지금 24번의 정책을 써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쓰지 말아야 할 정책도 상당해요.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 안 하고 있잖아요. 똥꼬집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집값 확실한 대책 4가지. 먼저 부동산 대책. 선거 전에 발표를 해야 지금 떨어집니다. 근데 대책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는 나왔지만 이건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선거 전에 발표를 해야 이제 구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세 하락으로. 하락 종합 대책이 나와야 돼. 옛날처럼 자꾸 이상한 대책 나오면 안 되고 집값 잡을 의지가 있어야 이 대책이 나오겠죠. 이게 1번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럼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청약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청약 제도가 차라리 2013년 폭락장의 그 제도만 또 못해요. 지금 이 청약 제도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보세요. 공공임대가 지금 공공임대 집 많이 분양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조그마한 것들만 행복주택 막 만들어대고 그것도 임대야 임대 거의. 분양도 별로 없어요. 공공임대 빨리 축소시키세요. 일반 분양을 해야지 무슨 공공임대 LH만 살찔 일이 있어요? 자, 특별공급. 특별공급을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일반인들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또 집을 사잖아요. 특별공급은 있어야 하되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다 당첨되는 것도 아닌데 좀 축소시키고 일반 분양을 늘리세요. 그 다음에 추첨제도 확대하시라고요. 왜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처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분양 못 받고 LH라든가 그 애들이 그냥 다 가져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 집 하나가 궁한데. 자, 매물 유도 보세요. 다주택 중과 폐지시켜야 합니다. 이거 폐지 안 이거 전문가들 여러분들 10명 물어봐봐요. 왜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다주택 중과세 폐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폐지해서 끝나면 안 돼. 자, 이걸 같이 써야 돼.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를 때려버려야 돼. 당신 1년 동안 안 팔면 이거 보유세 10배로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다주택은 때려도 돼요. 그렇게 투기한 거니까. 1주택하고 다르잖아요. 그 투기 세력들은 씨를 말려야죠. 저 말 틀렸나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 양도세는 세게 때려놓고 그 종부세, 보유세는 형편없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매물은 안 나오고.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이거 반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거래 없어도 그렇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장담 못 해요. 만약 이걸 끝까지 고수한다면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돼요. 세금이나 거둘 생각.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대사업 아파트 말소 강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당만 욕했다고 하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즐기고 있어요. 집값 폭등한 거.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도찐 개찐 똑같은데 다만 정권을 잡은 정당, 정부가 이걸 잡아줘야 하는데 안 잡으니까 이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이거 말소됐으면 딱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중과세 때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죠. 그 무슨 그러면 아파트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폐지시켰으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세게 때려버려야죠. 그 다음에 갭투자 환수 이것도
전세 끼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환수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졌어도 갭 투자를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이익을 환수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보다 이거 환수가 더 급한 거예요. 자, 갭 투자 차익을 환수시키거나 제한을 하거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토지 공개념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집값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200만 가구 분양 토지 공개념 노태우 정부 때 효과를 크게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특정 지역 강남만 덜렁 하지 말고 그냥 수도권을 때려가지고 아예 갭 투자는 실거주 안 하면 집을 못 사게끔 그런 제도가 정책되게끔, 분양만 할 게 아니라 기존 매물을 토해내게끔. 자, 부동산 폭등락 일정, 대세하락이 21년에 일어나느냐, 올해 지금부터 내리막길을 가면, 자, 올 겨울 내년 초에 대세하락이 가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1년 더 가느냐, 이게 이제 기로인데 좀 봐야겠죠. 일단 올 겨울을 일단 보자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2022년 아마 1년 동안은 올 겨울 잠깐 빠지다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 겨울에 금매가 나오면 4, 5년 못 버틸 사람들은 잡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금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왜 안 잡을 가능성이 크냐면 대선, 지자체 이런 선거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급진적 정책을 쓰게 되면은 괜히 유주택자들 표를 뺏기니까 정부도 부담이 될 거예요. 진작 잡았어야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거야. 뭐 2023년은 본격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요. 거품 연착륙 정책을 쓰고, 아마 새 정부가 이거 쓸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되면 코로나 진정 아마 될 것 같고, 그럼 집값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6년 바닥, 이게 바닥입니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4, 5년 걸리니까 이때 바닥. 3에서 5년 사이클 바닥. 상승폭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대폭락은 맞아요. 자, 2027년 이후에 뭐 꼭 연도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제 대략 그래도 테두리는 있어야지 하는 시나리오는, 자, 2027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 4에서 6년간 계속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32년까지는 더 뛰지 않을까. 지역별로 양극화. 서울은 아주 좋고요. 수도권도 중심 지역 좋고, 수도권 외곽 지역 별로고, 지방은 다 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위험 요인, 단기적으로는 누가 위험하냐? 비싼 것들이 위험해요.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지금은 다 올랐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방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라든가 나홀로 아파트들은 위험해요. 폭락은 좀 덜 할지 몰라도 가격이 싸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요. 다음에. 자, 부동산 폭등락 일정을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 봤고, 그러면 뉴스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하락하고 있느냐? 부동산 심각한 상황 막 자꾸 뉴스에 보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요. 올라간다고 해야 지들이 건설사하고 짝짝꿍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집값 하락 전망 뉴스 크게 증가했죠? 금리 효과 집값 전망 2달째 하락 헤럴드. 주택거래 꽁꽁 올 들어 최저. 집값 하락 전환 변곡점 올까 MBC 뉴스. 서울 매도자가 더 늘어났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집값 하락 시그널 파이낸셜. 홍남기 시장 심리 변화 조짐. 안정수단 총동원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은 말뿐이야 말뿐. 자, 매일일보. 매도자 콧대 꺾일까? 수도권 곳곳으로 호가 낮출게요. 이렇게 헤럴드. 16개월 만에 콧대 꺾인 서울 소형 아파트.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아시아경제. 자, 하락 거래 절벽. 당첨도 포기하고 급등하던 부동산의 이상 기류가 생성이 됐다. 자, 뉴시스.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주춤. 10월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매매가가 하락이랍니다. 이제 5건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보합 거래 빼면 신고가보다 하락 거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머니투데이. 실거래가 1억에서 2억 뚝뚝. 서울도 급매물이 계속 출현. 자, 여러분들 이거 불과 한 달 전, 추석 전만 해도 이런 뉴스가 어떻게 나와요? 진짜 불장이었는데 불장. 치솟던 잠원동 아파트 4.4억이나 떨어졌다. 집값 상승세 꺾이나. 강남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자, 또 중앙. 대세하락 임박. 연도별 정권별로 집값 보면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집값은 우상향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거 서울 기준입니다. 수도권 기준. 자, 그런데 전두환 끝자락부터 노태우 때 이렇게 집값이 뛰었어요. 거의 어마무시하게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가
이제 200만 호 건설까지 해가지고 결국 집값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떨어뜨렸으니까 이상하게 보수 정권만 집값을 잡으면은 집값을 잘 잡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많이 뛰었죠. 하지만 대부분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김대중 정부 더블 뛰었네요. 보이시죠? 이게 2002년이라고 써있죠. 꼭지가 2002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노무현 정부. 자, 2007년 꼭지 찍어서 더블 뛰었네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내려오다가 박근혜 정부 본인이 떨어뜨린 걸 본인이 끌어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제일 길죠. 이거는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 아까 제가 지방 중소도시도 그렇게 비싸죠. 그런 데는 지금 경기도 웬만한 입지 좋은 데보다 비싸요. 그거 진짜 조심하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사례가 없는 사례예요. 지방에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들이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자, 2021년, 결국 나는 22년 정도는 이렇게, 이건 이제 가상입니다, 여기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자, 이 높이, 이 상승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이제 떨어질 일밖에 더 있겠어요? 광역시 최근 집값. 자, 전국이 항상 보라색이 전국입니다. 자, 부산은, 이거 보시면 부산, 전국하고 비슷하네요. 부산이 약간 더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상승세가 지속됐어요. 이제 9월 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아직은 표가 안 났고. 그 다음에 대구 보세요. 대구는, 자, 이게 전국인데, 대구 노란색 보세요. 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꺾였어요, 확실하게. 자, 광주 보실래요? 자, 전국보다 광주가 낮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활처럼 휘어져 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광주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면 안 되겠죠? 자, 전국, 이번에 전국 그대로인데, 대전 보세요. 대전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중원답죠, 역시. 주택가격 전망.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하락 중. 보면 소비심리 주택가격 전망. 소비심리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KB하고 한국부동산원 봤더니 이제 매매 수급지수, 매매 심리지수를 봤더니 자, 먼저 한국부동산원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조금만 가면 이제 100m로 내려가겠네. 그런데 KB 지수는 이미 100m로 추락했어요. 105.3에서 86까지 급추락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얼어붙었다는 뜻이에요. 매수자가 완전 발길을 뚝 끊었다.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나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게 70%였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자, 보세요. 무주택자 73.2가 돈 있어도 당장 집 안 사고 지켜보겠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전문가들도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00% 뛴다고만 했어요. 저 역시도 1년은 더 뛸 것이다라고 무조건 강조했죠. 왜? 대책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약간 더 뛸 것이라는 의견은 좀 강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좀 낮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구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73.2예요. 6개월 이내에 구입하겠다가 22.1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힌트를 준다면 지금 잡지는 마세요. 겨울이 좋아요. 이게 인력 차이가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5억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급증하는 2030 전세대출 이중고에 눌린다. 보시면 먼주데이 방송 보니까 전세대출 지금 29조밖에 안 됐던 게 2017년에 88조.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 된 거예요. 이거 잡아야 한다고 나는 봐요. 전세자금 대출 이게 선거 때 표 뺏길까 봐 다시 또 이거 이제 다시 저거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물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집값이 더 뛰는 게 이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집값을 잡고 봐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안 잡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4번 올라간다 하잖아요. 현재도 작년 8월 달에 2.62, 4.19였는데 지금 보세요. 3포인트 넘어갔고 4.6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서너 번 올라가면 5포인트 이상으로 변동금리가 확 치솟는다는 얘기죠. 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보세요. 지금 쭉 계속 이게 16개월째 올라온 거야. 그러다가 내려왔죠, 가격이.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소형이 뛴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 그나마 싼 걸 잡으려고 하니까 소형밖에 없어. 인기 없는 10평대. 원래 10평대는 인기 없어요. 하락장에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건. 20평대가 인기가 많지. 그런데 그렇게 막 쇄도하다가 이제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10곳 중 한 집이 빈 곳이다. 여기 수도권하고 광역시예요. 어이구, 서울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도권들 상당히 거의 많죠. 그리고 지방은 더 많죠. 11%가 넘어갔죠. 결국 10% 이상이 빈 곳이 이제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월별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여기 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죠. 특히 이게 노란색이 지방이고 여기가 수도권인데 진한색이 지방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집값이 뛴 거예요. 수도권도 경기도 중심으로 많았어요. 서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2020년, 21년에 날아간 거야. 자, 이제 내년 경제 코스피, 경제 전망지수 올해 정점 찍고요. 자, 2포인트대에서 계속 내려간다. 향후 10년에는 0% 진입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1분짝 날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데 집값만 계속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코스피 보세요. 최근 3개월 봤더니 3,300 찍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죠. 3,000 조금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얘를 따라와서 좀 내려가는 추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이 아파트 쭉 추락할 일만 남았나요? DSR 규제가 승승장구하던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곳곳에서 무더기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 없이 집값이 오른 까닭은 영끌, 갭 투자 등 수요가 떠받쳐 주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